체코 원전 특사단이 바로 어제 방한했습니다. 최종 계약 앞두고 이번 방한 정말 중요한 일정이 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도 매우 궁금한데요. 이 체코 원전 수주안 관련된 이야기들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체코의 페트로 피알라 총리의 특사가 온 겁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사 자격으로도 한번 이제 체코를 갔었고요. 자, 왜 우리 체코 총리 특사가 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죠. 예, 협의 내년 최종 계약 이후에 할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이미 지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태훈 정책실장하고 안덕근 장관이 갔을 때 네.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친서에 포괄적 협력을 하자, 원전 말고도 다른 분야에 포괄적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왔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가 간의 프로젝트는 어차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좀 차원을 높여서 수준 높게 방문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중에 체코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논의 내용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논의는 물론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시니까 체코를 네. 그 체코 방문에 대한 또 일정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안한 포괄적 협력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문제, 네.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초에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됐을 때고 했을 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저가 수주 뭐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2기잖아요. 24조 원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2009년에 UAE 원전 수주할 때 예. 4기였는데 20조였습니다. 예. 예. 물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고려한다고 해도 네. 4기 값이 2기 값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가 수주라는 것은 그냥 흠집내기에 다름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원전을 수주하면 2기 또 태물린에 있는 2기를 또 발주할 예정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발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원전은 건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건설하면 건설하고 운영해야 되죠. 예. 해결료 공급해야 되죠. 이 사업이 더 큽니다, 사실 예. 건설 사업보다. 예. 그래서 24조라는 것이 적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흠집내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프랑스 EDF가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예. 우리가 저가 수주했다면 걔네들이 왜 우리한테 계속 흠집을 내려고 체코에 제소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 사업에 질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질투성 어떤 프랑스 쪽에 또 목리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저는 그렇게 텐데. 판단합니다. 예. 또 하나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뭐 기술력에서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인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네. 이제 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배웠던 것도 사실이죠, 기술. 그런데 지금 그럼요. 계속해서 우리의 원전 수출에 제동도 걸고 법적 소송도 하고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 그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도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조금 역사를 보시면 네.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는 완전한 기술 자립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MIS라든지 냉각제 펌프 또 터빈 같은 것은 우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맡겼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APR 1400을 개량해서 AP 1000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 기술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의존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예. 사모펀드의 목적은 뭡니까? 기술보다는 이익 극대화. 맞습니다. 예.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원전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설계 기술과 제조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환상적인 조합을 잘 살려서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고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강원 전략을 법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물 밑에서 좀 뭔가 협력하는 것을 뭔가 만들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방금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웨스팅하우스 기술력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이번에 체코 들어간 거 AP 1000이죠. 네. AP 1000은 또 우리의 독자 기술이기 때문에 APR 1000입니다. APR 1000, 네, APR 1000이기 때문에 아 웨스팅하우스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 계속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법적 소송이라든가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맞서야 되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최악의 경우에 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내년에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 있을 가능성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는 뭐 확언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 정도로 비중이 큰 건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1997년에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이전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한테요. 예. 근데 걔네들이 그건 강조하지 않고 뭐 원천 기술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걸려 있는 것이 그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의 허락을 받는 건데 예.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받아줘도 되고 우리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해서 받아도 되는 겁니다. 예. 체코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예. 핵무기 확산이랄지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안 되는 나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국 규정 요것만 미국 DOE가 승인해 주면 되는데 예. 웨스팅하우스는 이게 자기네 권한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꼭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법적으로 봐서 우리가 미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예. 그 지사를 통해서 NSG 허락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보관이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요, 박사님. 미국이 공급급지를 제외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나서가지고 안 돼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건 정말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안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미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의해서 또 예. DOE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코에 수출하는 데에 큰 걸림돌은 아니고 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의 그 이해를 조금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네.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예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웨스팅하우스는 이렇게 목리를 걸, 딴지를 걸 자격도 안 되는 거고 뭐 예, 최악의 경우에는 예. 그 웨스팅하우스가 있는지 미국이 제기할 건데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예, 예. 또 한미 동맹도 있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확률적으로 이것 때문에 네. 내년에 본계약이 폐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원전 특사단도 좀 왔고 굉장히 이제 청신호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계약 내용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 원전이라는 것이 하나 건설할 때. 그럼요. 예. 일단 인허가 문제가 담겨야 되고요. 인허가가 제일 안전을 담보하는 인허가 문제가 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네. 예, 돈을 얼마를 서로 주고받을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거죠. 방식으로 주고받을까? 예. 24조에는
우리나라에 주는 돈 플러스 자기네들이 체코 내에서 활용할 돈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이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본계약까지의 기간도 많이 긴 거고요. 우리 특사도 가고 그쪽 특사도 오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 방문하고 네.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체코 원전 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내년에 최종 협상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려야 될 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2기까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체코의 우리나라 원전 평가 결과를 본다면 on time, on budget, 네. 시간 내에 예산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 네. 그래서 EDF가 떨어진 거, 프랑스 EDF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2호기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체코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체코 주위에 있는 유럽 나라들의 원전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불가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우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네. 안덕근 장관이 불가리아의 일종의 이제 뭐 산업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을 네. 또 만났는데 네. 불가리아가 그 불가리아잖아요. 그거는 뭐 불가리아도 좀 원전에 관심이 그러면요. 원전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있는 건가요? 나라고요. 다만 신규 원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사기로 예. 결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에 자신이 없으니까 건설은 우리 현대건설에 맡겼어요. 그 웨스팅하우스의 속사정을 아시겠죠? 예. 설계까지는 잘 돼 있는데 실제 건설하는 건 자신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과는 협력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계속 운전, 네. 또 뭐 원전 해체, 예. 또 방사선 폐기물 관리, 중요하죠. 예.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원전 분야에서는 그렇고 원전 밖으로 나가면 뭐 할 게 많죠. 뭐 액화 천연가스 협력,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등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은 AP1000으로 됐기 때문에 건설 분야만 우리가 가져왔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공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 뒷부분도 돈이 좀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핵심은 가져갔잖아요. 이제 네. 그 뒤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원전 운영 쪽에서 좀 도움 주는 것도 나름 좀 그것도 부가가치가 가능성이 될까요? 충분히 있는 거죠. 있습니까? 물론 아직은 뭐 논의하기엔 좀 이른 단계지만 운영이랄지 또 해결료 공급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고 불가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크게 마치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이 지금 원전 쪽으로 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전혀 원전을 싫어했던 이탈리아도 원전에 또 관심도 있다고 하고 예. 영국도 원래 원전 강국이었죠. 영국도 그렇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고 예. 유럽 공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이제 어떡하죠? 일단 네덜란드도 새로운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미 타당성 영역은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 사업자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다. 예. 우리의 타당성 영역 보고서를 가지고 그쪽에서 발주할 거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고지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다시피 LOI도 맺었고 정부 간의 MOU도 체결을 했거든요. 예. 다만 그쪽이 정부가 아니라 그쪽 네. 개인 사업자, 네네. 개인 회사랑 이제 협력해서 조금 템포가 느리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폴란드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랑 뭔가 네. 건설을 우리한테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내 분위기도 안 좋고 네. 국외 분위기도 안 좋고 좋아서. 그래서 유산된 네. 나라가 네. 영국이죠. 예. 그래서 영국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EDF로 넘어갔나요?
EDF로 예, 일단 넘어갔고 넘어갔다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EDF가 속을 썩여가지고 또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데가 맞습니다. 영국이죠. 예. EDF는 짓는 데마다 제 기간을 못 지켜서 예.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서,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 15년 늦어졌거든요. 네. 건설 기간이. 그래서 공사비가 3배 늘어났어요. 네. 이건 뭐 공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뭐 저희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EDF가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럽 쪽의 원전을 저희 K 원전이 좀 싹쓸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오는데 정부도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1,000억 원대 펀드도 조성하고 있고 결국 K 원전이라는 특히 원전 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주도적으로 힘을 쓰지만 실제로 협력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펀딩을 대준다든지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뒤에서 대주고 네. 이제 한수원과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나가서 수주해오고 건설하는 것이 원전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가실 때 네. 원전뿐만이 아니라 4대 대기업 네. 이 전부 다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다각도로 정부도 좀 노력하고 있고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도 수립을 하고 진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 혹시나 이러다가 아예 이제 전 세계가 아리백이라고 하죠. 원전을 또 이러고 태양광 풍력으로 가고 뭐 이럴 가능성은 낮죠?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리백으로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서 보완해주는 사실은 보완이 아니라 주력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원자력이고 유럽의 중북부 이상은 전부 또 원전인가요? 그냥 거기 원전으로- 태양력 잘한다고 하던데 태양광 풍력이 그래도 잘하지만 그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 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있어야만 탄소 중립으로 간다 수 하는 있다.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네. 자, K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또 민관이 어떻게 마지막 좀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 조금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알력 관계에 있거든요. 네. 그거 사실 알력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가 개입해서 그렇죠. 알력이 예. 된 거거든요. 함께 가야죠. 맞습니다. 예. 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원전 얼마, 석탄 얼마, 재생에너지 얼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만 남고 석탄은 이제 빼고. 사라지는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발 좀 기술자들의 의견에 정책을 맡겨주셨으면 에너지 정책은 기술자들의 의견에 좀 전적으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원전을 중심으로 세계로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전도 가야 되고요. 네. 이번에 우리 그 전기 공급 그 대책도 보면 태양광 풍력도 상당한 비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가면 안 아닙니다. 된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도 꼭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십시오. 원전이 가면 태양광 풍력이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태양광 아닙니다. 풍력이 간다고 해서 원전이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마무리 또는 결론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